이강인이 과연 18살에 K리그에서 뛰었다면 경기에 나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가 스페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강인으로 성장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구단들을 보면은 대부분 모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그 구단들이 결국에는 얼마를 내려주냐, 얼마나 투자를 하냐, 이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K리그 구단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구단들은 어린 선수들을 키워서 어린 나이에 해외를 파는 거에 있어서 관심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클린스만, 이강인 K리그에서도 못 뛰었을 듯. K리그가 일단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과연 18살에 K리그에서 뛰었다면 과연 경기에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첫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윌겐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 프로축구인 K리그가 어린 선수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네도 호텔에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게 될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두 경기를 대비해 소집 훈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좌우 풀백과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약점 중 하나인 수비형 미드필더 이런 위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 문장이 시작이 되죠. 이번 대표팀 명단에 오른쪽 풀백 왼쪽 풀백 포함해서 사이드 풀백이 4명이 지금 대표팀 명단에 승선을 했습니다. 허나 대표팀 명단에 승선한 선수들이 대부분 다 3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수 선수 31살이고요. 이기재 선수 올해 나이 32살, 김태환 선수 올해 나이 34살로 사실상 이 3명이 30대 노장의 선수들이고 3명 다 2026년에 열리게 될 북중미 월드컵 전에 은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인 24세의 나이에 서령우 선수가 좌우 풀백으로 못 뛸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합니다. 2023년 국제축구연맹 FIFA U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강의 호성적을 낸 어린 선수들이 현재 K리그에서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물론 브랜드포드에서 뛰고 있는 김지수 선수도 있고 여러 어린 선수들이 해외로 나갔지만 그 많은 선수 중에 과연 현재 몇 명이 K리그에서 뛰고 있는지 본인은 의문이라면서 한국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받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어서 이제 이강인이 과연 18살에 K리그에서 뛰었다면 경기에 나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가 스페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강인으로 성장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 동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어린 선수들을 좀 더 키워내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U22세 룰을 도입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솔직히 이 룰을 도입을 했지만 이 룰이 현재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전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K리그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 5분 만에 교체로 아웃이 되는 선수들이 있고요. 전반전 10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되고 그나마 조금 더 많은 플레잉 타임의 기회를 받는 선수들이 전반전 45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이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이 룰 때문에 감독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어린 선수들을 K리그에서 지금 띠키고 있는 거지 냉정하게 우리가 이 룰을 바라봤을 때 현재 이 룰로 뭔가 제대로 된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노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허나 이제 이 룰로 통해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성장한 선수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셀틱에 진출했던 오영규 선수, 권혁규 선수, 양현준 선수, 그리고 브랜드포드로 진출했던 김지수 선수, 수많은 선수들이 이 룰의 혜택으로 어쨌든 자기한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냈고 그 기회들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K리그에서 증명을 하면서 국가대표에 차출도 되고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명문 클럽으로 이적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솔직히 엄청 소수인 거고 냉정하게 현재 지금 K리그를 바라봤을 때 수많은 어린 선수들이 많은 기회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K리그에서 어떤 규정까지 지금 창설을 했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10대의 나이에 황희찬 선수가 포항슬러스의 산하 클럽인 포철중학교 포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나 포항슬러스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선택한 거는 오스트리아 리그인 짤즈부르크로 이적을 하게 됐죠. 하지만 황희찬이 짤즈부르크로 이적을 하면서 큰 돈을 포항슬러스가 받지를 못했고 어쨌든 황희찬 선수를 포항에서는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K리그 팬들이 야, 황희찬 포항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다 해줬는데 결국 해외로 날랐다, 뭐 이러한 독설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황희찬 선수가 나간 그 사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규정을 설정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10대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K리그에서 미리 우선권을 갖고 그 선수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성진 선수가 FC 서울의 산하 고교인 오산고등학교 소속일 때 주말에는 K리그 경기에 나가고 그리고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성진 선수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어린 선수들을 K리그 구단들에서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미리 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을 해놨죠. 하지만 이 프로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을 해둬도 사실상 지금 K리그에서 이 어린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구단이 과연 몇몇 구단이 되냐라고 하면은 하부리그에서 헤매고 있는 몇몇 구단을 제외하면은 솔직히 상위 구단에 있는 팀들은 이 어린 선수들한테까지 지금 기회가 제대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쓴소리를 했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독일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보면 주드 벨링엄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찬 풀리시치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유망주 선수들을 성장시켜서 타 팀으로 판매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이 최근에 이제 어린 선수 한 명을 본인이 또 언급을 했어요. 이 감독님이 우리나라 K리그를 열심히 안 볼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한테만큼은 큰 관심이 있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선수인데 조진호 선수라고 있었어요. 전북현대 영생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상당히 어린 나이에 특급 재능으로 엄청 칭송을 받던 이 선수가 사실상 전북현대 K리그의 레귤러 멤버에는 못 들어가다 보니까 터키에서 이전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페네르바체에서 이적을 요청을 했고 터키 리그인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해서 19세 팀부터 시작을 해서 올 시즌 보면은 프리시즌 때도 심지어 1군 스쿼드에 올라가서 프리시즌 경기까지 치렀어요. 하지만 이제 페네르바체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이 어린 조진호 선수한테 많은 기회를 주지 않게 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페네르바체에서 세르비아 1부 리그의 팀으로 임대 이적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조진호는 U20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어린 유망주들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K리그 팬들조차도 모를 수가 있는 이 조진호 선수가 어디서 뛰고 있고 누군지 알고 있는 거를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님이 이건 확실하구나. K리그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상당히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하나하나 좀 눈여겨보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세르비아 리그라고 하면은 황인범 선수가 뛰고 있는 즈베즈다라는 팀을 제외하면은 냉정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리그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이 그래도 이런 어린 선수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다. 요게 조금 저는 신기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여서 어린 선수들한테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K리그 구단들을 보면 여러분 K리그 구단들은 일단 자생력이 없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K리그 구단들이 여러분 운영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K리그 구단들은 전부 다 거의 시민구단도 마찬가지지만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단들은 대부분 모 기업에서 한 해 예산을 정해서 내려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K리그 구단들은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뭐 유니폼을 많이 팔거나 팬덤 문화를 형성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선수단 연봉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 모기업들이 얼마를 내려주냐, 얼마나 투자를 하냐, 이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K리그 구단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구단들은 어린 선수들을 키워서 어린 나이에 해외를 파는 거에 있어서 관심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거 왜 잘못된 문제냐? 자, 그러니까 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가 모기업이죠. 그 다음에 전북 현대자동차가 모기업이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모기업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가 또 모기업이고 제주는 SK가 또 모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업 구단 5개를 우리가 돌이켜봐도 결국에는 이 구단들이 다 모기업에 돈을 내려받아서 운영을 하는 구단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결국에는 성적은 이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냐가 문제.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원은 이제 삼성이긴 한데 제1기획으로 넘어갔죠. 원래 우리나라가 전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전북이 원래 현대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하던 모기업이 아니었고 전북 현대 다누스였나? 현대의 다른 모기업이 전북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북이 성적이 항상 하위권이었습니다. 최진철 선수가 뛰던 그 시절에는.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투자를 전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울산 현대를 조금은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지원의 폭을 줄이게 됐습니다. 왜? 서울도 사실상 이제는 GS라는 모기업의 경기도 있고 많은 돈을 예전만큼 투자를 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주, SK, 제주도 저는 나름 많이 투자를 한다고 봐요. 근데 제주는 투자하는 것 대비 성적이 조금 안 나서 문제인 거지, 제주도 나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제일 괴짜인 구단이 하나 있어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기업에서 투자를 줄인 지는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의 명예회장님이었던 고 박태준 회장님이 계실 때는 축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돈을 정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스타 선수들이 집결하는 곳이 포항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황선홍 감독님, 홍명보 감독님, 그러니까 여러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포항에 와서 축구를 했어요. 근데 포항도 사실상 계속해서 시기가 지나가고 하면서 포항은 자생을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서울이나 뭐 수원 이런 팀들이 냉정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어린 유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모기업에서 내려주는 이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돌파구는 유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스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전에 한 10년 전만 봐도 우리나라 프로구단 중에 유일하게 유스를 제대로 키우고 기르는 구단은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포항, 그 다음에 광양. 이 두 개가 유스 팀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가는 구단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유스 선수들을 잘 성장시키는 구단이었어요.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 드래곤즈가 원래 운영을 하던 광양제철 고등학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철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선수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이 좋은 황희찬 선수나 이런 좋은 선수들이 포항을 올 수밖에 없게 되고, 지동원 선수가 광양제철을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을 잘 키워내게 됐죠. 하지만 이제 뭐 서울이 됐던 제주가 됐던 수원이 됐던 이런 팀들도 이제는 모기업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스에 눈을 돌리게 되고, 이 팀들이 유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포항이랑 광양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린 선수들도 수도권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 수도권에 있는 선수들이 이왕이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가서 축구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굳이 지방까지 내려갈 이유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메탄이나 오산이나 이런 팀들의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어린 선수들 육성에 뭔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민구단을 바라보면 돈을 좀 많이 쓰는 시민구단 인천이 있죠. 인천 시민구단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선수들을 보면은 뭐 제르소 선수도 있고 신진호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민구단이냐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구단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K리그 구단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기업에 매달려서 어린 선수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죠. 왜? 우리는 결국 모기업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결국 시에서 지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린 선수를 도박을 해가면서 이 선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선수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필요가 있냐? 우리는 결국에는 모기업에서 해마다 얼마가 내려오냐가 이번 시즌의 성적과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이 이 어린 선수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린 선수를 안 쓰는 이유는 그냥 이거예요. 항상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이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효과로 나타나냐? 결국 어린 선수들에게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좋은 어린 선수들이 안 나온다. 어린 선수들이 최고로 많이 성장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성장을 못하고 벤치에서 썩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경기를 못 나가면 축구 선수가 축구가 늘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10살 많고 막 15살 많은 형님들이랑 필드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뛰어야지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는데, 결국 모기업의 지원에만 매달리는 이 모든 구단들이 어린 선수를 판매해서 판매에 대한 수익을 올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린 선수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은 어린 애들이 잘하면은 쓰지 않겠냐? 김코치, 이건 네가 잘못하는 거다. 어린 애들이 잘해봐라. 왜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프로 선수들의 이 연봉 체계는 여러분 결국에는 연차예요. 연차.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프로에 오래 있던 선수가 신인 선수에 비해서 연봉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단을 운영하는 감독이고 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과연 연봉 10억짜리 터줏 대감을 띠킬까요? 아니면은 연봉 3천만 원짜리 신입 선수한테 도박을 할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 10억짜리 선수를 벤치에 쌓기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어떻게든 굴려먹고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리그가 시작되면은 사실상 주전 선수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어린 선수들한테 눈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노장 선수들이 연봉이 10억이 돼도 과연 이 구단을 이끄는 사장이 됐던 감독이 됐던 관계자들이 지출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죠. 어차피 내가 이 구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선수를 우리가 팔아서 돈을 보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 결국 성적만 잘 나면은 내년에 예산 더 내려줄 거고, 우리가 성적을 내야 예산이 훨씬 더 떨어진다. 모기업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모기업 예산 혹은 시도민구단은 시 예산에 따라서 성적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 구단들은 어린 선수를 키워서 팔아서 그 수익으로 구단을 운영할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모기업에서 얼마가 더 내려올지 아니면 시에서 얼마를 더 내려줄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성적이 잘 나야 모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려면은 결국에는 어린 선수들을 뛸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해결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K리그 연맹이 저는 너무나도 좋은 길을 잘 가고 있다 생각해요. 황희찬 선수한테 한 방 제대로 먹고 난 뒤로 새로운 또 규정이 만들어졌죠. 10대 후반인 고등학교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K리그에서 그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K리그 유스 우선 계약 조항, 이거는 저는 K리그 유스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자, 2번, 수원 삼성이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모기업의 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기. 저는 이거는 맞다 생각해요. 포항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지원을, 결국 자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모기업 혹은 시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원 삼성이 지금은 성장통을 겪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고, 이 방향성이 저는 맞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해결 방안이 K리그 유스 우선 계약 조항,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결국 자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모기업 혹은 시 도민구단의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이 구단들이 선수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던 아니면 티켓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던 혹은 유니폼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던 어떻게 해서든 자생을 해서 연봉을 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채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요? 선수단 인건비가 너무 높아. 스웨덴 리그, 덴마크 리그가 연봉이 엄청 낮아요. 세르비아 리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 연봉이 어마무시하게 높아. 우리가 과연 자생을 한다고 하면은 유니폼이랑 티켓 팔아서 과연 김진수 선수 연봉 줄 수 있나요? 이거 불가능해. 유니폼 팔아가지고 티켓 팔아서 10억을 어떻게 벌어? 이 진짜 문제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여기서 선수단 연봉 낮춰라 하기도 애매하잖아. 이거 K리그의 그 규모에 비해서 연봉이 전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자생이 되려면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제일 큰 방법이 뭐야? 어린 선수를 키워야지. 그러므로 어린 선수들을 키워서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